타인의 고통에 대한 작은 공감, 그리고 다수의 비인간성에 대한 작은 저항이 세상을 바꾼다. 뭐든지 독식하지 않고 나눠 갖는 게 중요하다. 균형과 상생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문제이다. 2010년 미국 에디 디너 연구팀이 1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위기 시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미국과 유럽에서 3, 4%에 불과한 반면에 한국에서는 20%로 나타난다. 2014년 통계에 당신은 사람들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22%만 대체로 항상 신뢰한다라고 답했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르트 지멜은 도시에선 시각이 모든 걸 지배한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가장 확실한 것에 설득당한다. 엘리트들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두고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세상은 갈수록 위에서만 내려다보고 판단한다. 미하엘 하르트만 독일 엘리트 연구 전문가.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다. 오늘 와닿았던 구절은요,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엘리트들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두고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세상을 갈수록 위에서만 내려다보고 판단한다. 엘리트 전문가가 한 말인데요, 좀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세상을 위에서만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네, 제가 알고 있던 그 정치인, 정치인인데, 그분이 얘기했던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노동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장갑을 낄 때 거꾸로 끼고선 이것을 사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이 서민을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평등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불평등한 것이 그 트라우마로 작용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 사실은 불평등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로 살 수 있을까 하면은 정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랑 전혀 무관하고 사실 관심 없는 삶을 살다가 최근에 많은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삶을 살게 되어서 여러 정치인들이 하는 행보라든가 그들이 하는 말들을 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내가 주위에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시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면서 느낀 게 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없고 마음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불평등한 양극화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꼭 힘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한국이 가장 불평등이 없는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를 줄여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현재 그런 문제 시대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짜 피부로 와닿는 그런 대목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또 와닿았던 구절 중에 도시에선 시각이 모든 걸 지배한다. 사람은 눈으로 보면 가장 확실히 설득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대형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도시 탐방이나 지역 탐방, 마을 탐방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라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구석구석 들어가서 살펴보고 그리고 방문가에 갔을 때도 주의 깊게 이 주변을 돌아다 보고 이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래 살았다는 사람들보다 어떤 곳이 더 뭐가 있고 이런 걸 구석구석 알고 있냐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눈으로 직접 가서 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을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고 좋은 그런 집이 있을지라도 겉모습이 허름하고 그러면 별로 찾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있고 막 지었고 막 만들었고
겉보기 화려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추세가 대형화되고 화려해지고 정말 눈길을 끌고 이런 쪽으로 많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새로 생긴 핸드폰 가게가 있는데 겉에를 전부 다 금으로 박아놨어요. 금 색깔로. 그리고 밤에 되면은 정말 호화찬란하게 뭐 라스베가스 저리 가라는 불빛을 자랑하면서 굉장한 그런 찬란한 그런 것들 펼쳐서 이렇게 인테리어 한 것을 봤는데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핸드폰 가게인데 저렇게까지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화려하고 눈길을 끌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기대에 부응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정말 소빙 강정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영했던 교습소가 정말 작았거든요. 네, 방 하나였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했던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무슨 학원이 이렇게 작아! 이거보단 4배는 커야지! 그래서 제가 무슨 저런 애가 다 있나 들어오자마자 한 말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공간이 그거 말고도 한 공간이 더 있었는데 두 개 공간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렌트를 2개 다 했지만 한 공간은 그냥 잠가놓고 창고로 썼어요. 왜냐면 제 시야가 그 공간까지 이렇게 잘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한 공간에 있는 애들만 잘 보기에도 제가 영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공간을 제가 안 썼는데 그 아이는 4개 정도의 공간을 써야 한다고 저한테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크고 넓고 화려하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였어요. 근데 또 반면에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선생님, 뭐든지 크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공부하다가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였어.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그냥요. 걔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작은 공간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좀 뭔가 편안하고 좋다라는 느낌을 그 시간에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죠. 어린 왕자가 왜 그렇게 고전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그런 귀한 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힘, 그런 것들은 내면과 가치관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말초신경적인 그런 것들에 많이 집중되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탁월함은 그것을 뒤쫓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가지만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사람은 따른다. 예루빈. 근데 요즘 막 책에 나오는 것들, 신간 소개 막 그러면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책 제목을 봤을 때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대부분이 재테크 부동산 Keep Going이라는 책, 막 어떻게 하면 서민이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될 수 있는지 그 자세한 비밀들 이런 것들을 공개한 책들이 좀 많이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좀 성공이나 돈이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웰빙, 일신의 편안함.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뒤쫓아가는 거예요. 막 맹추격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따라갈 때 오히려 그런 소중한 재화들, 우리가 갖고 싶었던 것들이 따라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언론의 보도의 핵심 문제는 의도적 왜곡 보도나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협소해진 관점이다. 네. 사실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좀 마음에 되게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저는 만지는 곳마다 다 아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정밀하게 온몸을 다 검사를 했는데 아픈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요? 그랬더니 당신이 늘 만지는 손입니다. 네, 그 만지는 손이 아팠던 거였어요. 사실은 몸이 아팠던 게 아니라. 내 삐뚤어진 관점이나 내가 비좁아진 그런 나의 가치관과 시각으로
왜곡되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세상은 다 그렇게 굴절된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을 바르고 온전하고 균형 있게 맞추려는 노력 없이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관점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하고 틀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세상이 잘못됐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잘못됐고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한테 기회를 주는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시그널이죠. 내가 자꾸만 부딪히는 어떤 일들이나 꼬여지는 일들은 내게 어떤 변화와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기적의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저한테 대드는 아이들이 생기거나 내 삶에 뭔가 좀 불편하게 돌아가는 기운들이 느껴진다면 그거를 왜 요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또 뭘 고쳐야 될까? 내 안에 뭘 좀 바로잡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항상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외부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내부 안에서의 것들이 외부로 드러난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내면으로 찾다 보면은 그런 시끄러운 소음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좋은 선물들이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격이라는 것은 모든 형통을 담는 좋은 그릇이잖아요. 내가 인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것이 가져오는 성공과 선물을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아보고 항상 내가 닦아야 되는 것은 나의 인품이고 나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리튜드는 사실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키가 아닐까요? 네, 오늘도 좋은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담았던 좋은 구절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 암송되어지는 명언들이 내 삶을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책을 읽었다. 끝이 아니라 좋은 책을 읽었다. 그럼 그 구절을 내 마음에 새기고 적어두고 암송해서 그걸 실천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내 인격도 조금 더 나은 향기를 내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의 오디오북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